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장장 3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합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말에는 이듬해 사역과 일정으로 교회 사역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12월 첫 주에는 교육자 수련회,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2022년도 연간 계획 준비 등으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꿈쟁이 라디오를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연말 연초에 항상 변수가 많아서 또 라디오를 업로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혼자 만들고 올리는 거라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 가족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꿈쟁이 라디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슨 콘텐츠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께 주중에 잠깐의 즐거움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꿈쟁이 라디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그 순간에 내 앞에 이 모든 것을 펼쳐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와 예언자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처럼 다만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울곧게 살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갈 때 내 임금 대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하고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마도 셉스의 명화 최초로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1년에 몇 번은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블 영화가 개봉할 때입니다. 물론 요즘은 못 볼 때도 있지만 이번 스파이더맨 3부작의 마지막인 노웨이 홈은 워낙 전 세계적인 기대작이어서 꼭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꼭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번 셉스의 명화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마블 영화에 별 흥미가 없거나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에 흥미가 없으시다면 그다지 큰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마블 영화, 특히 스파이더맨이라는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고 그동안 이전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모두 봐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모두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한 언급은 자제하고 그냥 영화 전반에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는 마블이라는 그 코믹스 회사, 이제 미국에서 만화책 회사죠. 그 마블 코믹스 회사, 지금은 디즈니에 합병된 영화까지 만드는 마블 스튜디오의 이 캐릭터이지만, 마블 코믹스가 이제 한창 이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어려울 시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만화 캐릭터들의 판권을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팝니다. 그래서 20세기 폭스사에는 뭐 판타스틱 4 이런 캐릭터들, 근데 이제 소니에는 스파이더맨을 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영화 판권을 영화사들에게 팔게 된 거죠. 소니 픽처스에 그래서 그때 이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과거 샘 레이미 감독이 이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시리즈 3편을 소니 그 영화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3편이 만들어졌고, 그 3부작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리즈가 리부트가 돼요.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앤드류 가필드라는 이제 청춘 스타 배우, 당대 굉장히 인기 많은 그 젊은 이 청년 배우를, 청춘 스타를 배우를 주연으로 앞세워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시리즈로 3부작이 이제 제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흥행에 참패를 합니다. 흥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2편까지만 제작되고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나머지 3편은 제작되지 않고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파이더맨 영화의 암흑기가 그렇게 지나면서 새롭게 리부트가 된, 또 한 번 더 새롭게 리부트가 된 시리즈가 바로 마블과 소니가 합작해서 만들게 된, 그렇게 탄생하게 된 톰 홀랜드 배우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반지의 제왕 뭐 이런 영화를 필두로 해서 이제 3부작들이 주로 많이 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3부작으로 이제 계획이 돼서 지금 3편까지 나온 건데요. 이 영화 판권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영화사에서 그 캐릭터를 영화로 제작하지 않으면 그 판권이 마블에게 다시 회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으로.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은 근데 이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 영화를 이제 제작하면 어쨌든 흥행이 웬만큼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서 소니는 계속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사실 뭐 아무리 인기 많은 캐릭터라도 영화를 어떤 대중성을 갖추지 않으면 흥행이 잘 안 되니까, 흥행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간 한 10여 년 동안 마블 영화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시켰던 이 마블과 상호 협의하여서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그 세계관과 공유하는 사상 초유의 영화 크로스오버가 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에 처음으로 이 소니의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판권이 마블에게 없기 때문에 마블 캐릭터, 만화상으로는 마블 캐릭터가 많은데 마블 영화사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니에서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을 해서 캐릭터를 출연시켜주고, 대신에 마블이 이 소니의 영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제작사가 다르고 판권이 다른 상황인데 한 영화에 출연하는 거죠. 소니의 스파이더맨이 마블 영화에 나오고 마블 판권의 캐릭터가 소니 영화에 나오는 진기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마블 캐릭터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블 입장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를 자신들의 영화 세계관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대신에 영화를 흥행할 수 있도록 제작해주는 수고를 해야 되고, 소니 입장에서는 영화도 흥행하고 영화의 흥행 수입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네, 빌려주는 대신, 이 캐릭터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그 흥행 수입은 다 우리가 갖겠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 계약에 대해 마블이 수익을 일부 분배해 달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이 깨질 위기가 있었어요. 스파이더맨 1편인가 만들고 아마 그런 루머가 있었고, 실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제 그렇게 될 것처럼 분위기가 갔었죠. 1편인가 2편 끝나고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계약이 깨질 위기가 있었지만 팬들이 막 절대 반대다, 안 된다. 그리고 소니 제정신이냐, 니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이 팬들의 성화와 바램으로 그 계약이 다시 잘 봉합된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좀 일부 뭐 수익을 좀 이렇게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를 나눠주는 뭐 그런 걸로 잘 봉합된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이번 스파이더맨 새로운 시리즈의 마지막 3번째 작품인 노웨이 홈에서는 과거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추억을 갖고 계시고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향수,
이걸 보고 자란 세대, 이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좋아하고 감동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기존 팬들과 지금의 팬들 모두에게 재미와 감동, 또 놀라움과 기대감을 한껏 아주 충만하게 선사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린 10대 소년의 모습을 이어왔던 이 새로운 스파이더맨 이 시리즈에서 이 마지막 3편에서 스파이더맨이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이 솔로 히어로스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묵직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꼽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은 스포일러라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영화 중후반부에 아마 영화를 보시면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하고 박수칠 장면이 2번 연달아서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는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뭐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이 돌아다녀요. 한국은 뭐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저는 영화관 갔을 때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막 환호성을 삼켰는데요. 꼭 영화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 즉 영화 엔딩 크레딧 중간이나 마지막에 이제 짤막한 영상, 영화랑 연결된 어떤 짤막한 영상들을 마블은 꼭 집어넣는데 그게 다음 시리즈나 다음 편이나 혹은 다른 마블 영화들에 대한 단서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마블 팬들은 꼭 쿠키 영상을 보고 가는데 이 쿠키 영상이 총 2개가 있으니까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중간에 나오고 하나는 맨 끝에 나옵니다. 보시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총 2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마블 영화들 중에서 4번째로 긴 러닝타임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가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고, 2번째가 이터널스였나, 그리고 3번째가 그 인피니티 워였고, 이게 4번째로 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 관람하시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현재 상영 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최소 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좀 복습하고 가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과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들도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완전 꿀잼입니다. 꿀잼. 개인적으로는 제가 앤드류 가필드가 했던 그 2번째 시리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리즈의 감독의 작품인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 감독의 감성이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는데 2편으로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영화관에서 꼭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참 요즘은 영화관에서도 백신 패스가 적용되어야만 영화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수칙이 변경되어서 영화도 10시 이후에 끝나는 영화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점 참고하셔서 영화 예매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영화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꼭 보고 싶으시면 작은 상영관을 찾으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AK 플라자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좌석이 이제 거의 새로 생긴 데라서 좌석이 되게 좋더라고요. 영화 보고 온 분들은 영화의 재미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새롭게 시도해보는 코너입니다. 신목사와 GQS라는 코너입니다. GQS는 그룹 큐티 쉐어링의 약자로 큐티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큐티 책인 큐티인에 보면 매주 소그룹 큐티 나눔을 하도록 가이드가 있습니다. 주일 그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요. 주중에 하루에 그 주중에 있는 본문들 중에서 하루 본문을 택해서 그걸 가지고 소그룹 나눔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면 온라인 샘터 모임 가이드 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 열기 질문 1개가 있고 말씀으로 나누기 질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질문들이 있고 이제 뭐 설명도 있고 적용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음 열기 질문들이 참신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주차에 하는 마인드 노크처럼 저 스스로 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인드 노크도 사실은 이 질문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셋째 주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GQS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12월 18일 본문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GQS의 마음 열기 질문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족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뭐 가족은 좀 당연히 그런 것 같고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나 저와 제 아내를 연결해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랑 만나면 항상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목회자나 사역자로서의 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봐온 저라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교에서 같이 자란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또 아내와 함께 해서 이렇게 교제한 시간들이 그런 기회들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교류하고 있는 그 부부도 아무래도 그렇게 좀 사적으로 좀 많이 친해지고 하면서 만나면 늘 즐겁고 이제 뭐 성격이나 성향도 잘 맞아요. 그래서 함께 만나면 늘 즐겁고 유쾌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저희 신대원 동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도 저한테는 그런 친구들이고 우리 샘터 식구들도 저한테는 참 그런 분들이에요. 저에게는 그렇게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고 즐거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일이 될 수 있고 일로 만난 사이들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어떤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적절히 그냥 선을 긋고 벽을 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좋은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 에너지를 공급받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계가 꼬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마음 편하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프닝 때 살짝 언급을 했지만 연말 연초에 꿈쟁이 라디오를 계속해서 잘 업로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꿈쟁이 라디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12월을 너무 이 라디오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그만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그럼 이걸 더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더 길게 이 꿈쟁이 라디오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매주 정기적인 업로드는 아니어도 한 번씩 좀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꿈쟁이 라디오를 업로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회까지는 좀 채우고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아직 100회가 안 되기도 했고요. 과연 100회를 다 채우고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100회까지는 채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들어주시고 함께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곧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